자, 복합연금 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고객 김동인님, 고객명을 김동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 나이는 50세, 그리고 배우자 나이는 47세, 연금 개시 65세, 연금 종료 본인은 90세, 배우자는 95세. 체감별 비율은 1.0배. 현재는 그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주식 등 요게 연금 개시할 때 현금, 예금 등 주식이나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약 1억 정도 준비될 것 같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억. 금리는 1.3% 정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연 1200만원씩 월 100만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리고 미래예상 금리는 물가는 1.3% 정도. 그리고 유족연금 비율은 60%. 보통 국민연금 유족연금 비율이 60%죠. 그다음 배우자는 국민연금이 없는 상태를 예시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개인연금 보험을 우선 해 나가는데 그 전에 연수입 확정형, 이런 확정연금, 그래서 퇴직연금 IRP, 이게 한글로 해야죠. 예, 퇴직연금 IRP가 여기네요. 참 여기가 있죠. 예. 여기 퇴직연금 IRP, 여기에 65세부터 10년간에 걸쳐서 연 300만원씩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수령 예정이다. 이건 본인이니까 본인 앞으로. 그 다음 또 하나,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여기 부동산 넣을까요? 예, 부동산 임대소득을 요게 보증금, 내가 오피스텔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억 1억을 넣어서 한 달에 50씩 1년에 600만원 1000, 만, 10만, 100만 나오는 게 있는데, 요게 65세부터 한 15년 정도 수령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낡아서 옆에 막 경쟁 오피스텔 생기면 되게 월세도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낡아서 그때쯤 처분을 해서 팔 수 있대. 그리고 은행 대출 한 4천만원 갖고 난 여기 6천만원 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남는 거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을 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일시납 하나 불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45세 때 일시납 불입한 게 있는데, 연금 개시는 65세부터 그 다음 90세까지 내가 1억 1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억 일시납 1억을 넣어놓은 게 있다. 요게 2%짜리다. 그리고 본인 앞으로 내가 가입했던 거다. 그 다음에 또 일시납 지원 중에 하나가 TDF라고 해가지고 타겟 데이트 펀드 해가지고 요게 요즘 되게 각광을 받고 있죠. 이것은 장기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가까운 기간에는 리스크가 높은 수익률 위주로 운용을 하고, 점점 연금 수령 시기에 가까워지면은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운용을 해주겠다.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하시라 해가지고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다. 근데 요거는 약간 1억 하게 되면 요게 여기 2.5% 그리고 1% 2%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뭐냐면 여기 본인이죠.
여기 뭐냐면 내가 지금 50세 때 지금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65세까지는 2.5% 정도로 수익을 창출해 줄 거다. 이자 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걸 빼고 2.5%라고 잡으면 상당히 되게 높은 겁니다. 사실은 물론 처음에는 3%, 4%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줄어서 나중에 65세 가까워 갈 때는 뭐 1%, 1.1%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서 줄 거니까 사실은 지금 초창기에는 3%, 4% 수익을 불려가지고 점점 갈 거라는 게 사실은 쉽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요 2.5%라는 게 이자 소득세, 그다음 펀드 수수료 다 뺀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 수익률을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겠지만 일단 2.5%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제일 마지막에 연금 개시 때 그동안의 예상한 자금과 실제 손에 쥐는 자금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 입력을 해서 실제 시작 재원에 맞춰 가지고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그 공단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별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 이건 뭐냐면 65세 때 이것을 지금 50세니까 15년간 내 펀드를 TDF 펀드를 수익을 내줘 가지고 그때는 나한테 현금을 돌려줄 텐데, 그러면 일단 그때 내가 이걸 받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시점은 사실 다 깨놓고 예금자 보호도 없을 거고, 그리고 내가 그 불려서 준 TDF 펀드로 해서 불려준서 나한테 돌려준 돈을 가지고 내가 이리저리 둘러봐도 사실은 1.2% 정도밖에 불릴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보면 이게 지금부터 1.5% 혹은 2%로 불려주는 일반 연금보험이나 그것에 비해서 과연 더 나을지 안 나을지도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1억을 맡겨놓으면은 지금부터 평생 연금 생활하는 도중에도 계속 1.5%, 2% 불려주겠다는 상품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지금은 막 그 펀드 운용사에서 많이 수익을 내서 나한테 65세까지는 수익을 내주겠지만 그때 내가 받아진 목돈은 이미 그 시중을 둘러봐도 1%나 1.2%밖에 돌려서 쓸 수 있는, 둘러 쓸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평균을 낸다면 지금 1.5%나 2%의 연금, 개인연금보험 혹은 개인 그 연금저축보험에 불려놨을 때와 비교해서 과연 얼마나 더 효율이 있을까 없을까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분산 투자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한번 권장할 만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계산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50세 때 1억을 여기 보면 지금 가입 나이 50세 때 1억을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억을 금리 지금 2.5%로 이렇게 해서 불리면 요게 65세 때 65세 연금 개시 때 요게 144 1억 4,482만 9,817원 14482 9817이 이게 여기 이제 가입 나이는 65세대죠. 65세 되고 개시 나이가 65세부터 종료 나이 90세까지 이제 투입 금액이 요게 14482 9817 14482 9817 14482 9817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1.2%로 그리고 본인이니까 본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DF는 계산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50세 때 1억을 투입을 해서 2.5%로 불려가면 60 연금 개시 때 144829817이 되고 그것을 144829817을 65세 때 일시납으로 1.2% 넣어서 65세부터 90세까지 연금 수령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 불입 재원이 있겠습니다. 월 불입 재원,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종신 4%짜리, 이게 아주 그 처음에 수익률 좋았던 게 있었죠. 4%짜리를 가입을 한 게 있습니다. 요게 본인, 요게 지금부터 보통 7, 8년 전에 그 4%짜리 상품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현재 50세니까 43세 때 월 불입금 50만원, 일시 100, 1000, 만, 10만, 불입기간 10년, 그리고 불입 만기 환급률은 100%. 이게 물론 50만원에 기본납 25만원, 추가납 25만원 이렇게 가입을 해서 불입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금리는 4%. 그리고 연금 개시는 요게 그 4%라 해가지고 수익률이 높다 해서 연금 예정을 좀 늦췄습니다. 70세부터 그리고 90세까지 이것이 본인이 가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신보험이 하나 있는데요. 요게 이제 또 일시납 재원으로 사실은 요게 그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이게 1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을 한 건데, 이게 물론 본인이죠. 예. 이게 가입 나이가, 이건 뭐냐면 종신보험이니까 본인이 사망할 때 이 목돈을 타게 되겠죠. 그래서 사망할 때 여기 보면 남편은 90세 때 사망한 거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90세 때 1억을 타서 개시가 가입 나이가 90이고 개시가 90이고 종료 나이는 배우자 나이까지, 그래서 여기 95세 배우자인데 여기 3년 간격이 3살 차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배우자는 남편 기준으로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료 나이는 98세까지 남편의 사망보험을 받아가지고 남편 나이 기준으로 종료시까지 수령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1억을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억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당시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로 예금자보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1.5%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1.2%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본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갖고 계신 게 뭐냐면 배우자 앞으로 이제 그 변액보험을 하나 가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월불입인데 배우자 앞으로 변액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짜리가 있는데 여기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남편께서 배우자 앞으로 가입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가입 나이가 배우자 앞으로 45세, 그리고 불입금이 50만원, 일시 100, 1000, 만, 10만, 월 불입기간은 10년, 그리고 불입 만기 환급률은 100% 정도, 금리는 2%, 그리고 연금 개시는 배우자 나이로 해가지고 65세입니다. 배우자는 95세까지 생존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2번을 하게 됩니다. 여기 배우자란에 2. 그렇게 하면 여기 다 본인 1 하면 본인 나이로 계산이 되고 2 하면 배우자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47, 65세, 90세, 95세 체감 비율 1억 예금 주식 등 현금 자산 1억 정도, 국민연금이 65세부터 월 100만 원씩, 물가는 1.3%, 60% 유족 비율, 퇴직연금이 65세부터 10년 정도 300만 원씩 나오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1억 넣어서 한 달 600만 원씩 65세부터 15년 타고, 80세 때에서 그것을 처분하고 대출 4점 빼고 6천만 원 은행에 넣고 연금 생활하고, 그럼 일시납 45세부터 내가 1억을 넣은 게 있는데 그게 65세부터 90세까지 2%로 연금 생활 나올 게 있고, 그다음 TDF 펀드 1억을 넣은 게 있는데 요게 50세 때 1억을 넣는 게 요게 2.5%로 잡아서
수수료하고 이자 소득세 다 빼고 매년 2.5%라면 사실 적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144 82 9817이 되어서 그다음에 이게 그때부터 65세부터 90세까지 이때는 1.2%로 그리고 유니버설 종신보험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한 7년 전에 지금 50세니까 43세 때 월 50만 원 10년 납으로 그러니까 4%짜리 요거는 금리가 좋다 해서 70세부터 연금 생활할 예정이고 종신보험이 하나 가입한 게 있는데 요게 본인 사망을 90세로 잡았으니까 90세부터 그다음 배우자는 95세인데 여기 3살 차이라서 배우자 나이로 본인 나이로 98세, 배우자는 95세겠죠. 동안에 1억을 가지고 연금 생활할 거고. 그리고 여기 하나 아까 잠깐 그 빠뜨린 게 있는데 변액보험이 여기 65세가 아니고 변액보험은 요게 2047년에 2017년, 2027년, 2037년, 2047년 약 10년 터울로 요게 주식 고점이 옵니다. 요때. 그래서 2047년에 고점을 예상한다면 빼기 지금 현재 연도 2020 하면 현재부터 25년 후죠. 플러스 현재 나이 47세 현재 배우자 앞으로 가입한 거니까요. 플러스 47세 하면 요게 배우자 나이로 72세 때 주식이 요 변액 가입한 게 고점을 치게 됩니다. 여기 아까 주식은 우리나라 그 10년에 한 번씩 고점 치는 게 전전해에 비해서 약 30% 이상 확 뜁니다. 그래서 변액보험 가입한 분들이 내가 65세 때 그냥 70세 때 원래 예정했던 연금 개시 때 변액보험을 연금 재원으로 써야지 연금 전환해야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20-30%, 30-40% 못 찾아 먹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요 2017, 2027, 2037, 2047의 그 고점이 지난 직후에 나이대 연금 전환하든지 연금 재원으로 투입하는 게 그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물론 그게 1, 2년 앞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1, 2년 앞뒤인 것은 이 프로그램이 후에 보시듯이 최종적으로는 그게 1, 2년 후든 앞이든 상관없이 연평균으로 연금 수령액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염려할 바가 없고 단지 이것을 찾아 먹느냐 못 먹느냐 찾아 먹으면 요 연금 재원이 한 30% 더 이상 확보된 연금 재원으로 변액이 연금 생활에 투입될 거고 그것을 그냥 65세다 70세다 이런 도식적인 연금 생활에 연금 재원으로 투입해버리면 그 30%를 못 찾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 찾아먹는 것은 변액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특히 요 계산기 있죠? 요 계산기 들어와서 2037 혹은 2047 빼기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2047 빼기 현재 2022 더하기 현재 나이 여기 47세죠. 47세 이러면 72세 때 이 주식이 고점이 한번 올 것이다. 그래서 연금 개시를 73세에 하라. 그러면 주식이 내가 변액 가입한 게 그 최고의 20-30% 고점 효과를 다 찾아먹는 연금 지원 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3세부터 95세까지 연금 생활을 할 거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를 합니다.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분이 가입한 모든 연금 지원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입한 내역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씩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여기 이제 내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쭉 가다가 본인 사망하면 60%, 1600에 60%, 990부터 다시 물가를 따라 올라가고 이 물가는
1.3%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65세부터 10년간 수령하고 부동산 임대소득 한 달에 600만 원씩 쭉 15년 타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경쟁력이 떨어질 때 그냥 대출 갚고 나머지 은행에 넣어놓고 수령하고, 그 다음 일시납 재원으로 가입했던 거, 그리고 TDF 조금 전에 50살 때 1억 넣어놓은 게 65세까지는 2.5%를 불어가고 그 뒤로 내가 받은 목돈을 1.2%로 그 시점에 불려가고, 그다음 종신보험 1억짜리가 본인 사망할 때 1억을 타서 배우자께서 8년간 수령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설 종신보험 4%짜리가 수익률이 좋아서 70세부터 연금 생활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변액보험 배우자 앞으로 가입한 게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배우자 73세죠. 여기 배우자 73세부터 연금 수령 생활을 한다. 자, 이제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내 연금 얼마나 받을까?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이제 3,800부터 4,700, 5,000까지 해서 사실 그동안은 이게 얼마나 탈지 좀 궁금했었는데 이제 답이 나와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이게 이런 연금 재원과 내가 균등용 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금 개시 직전에 주식, 예금 등 현금 자산을 1억을 투입한 게 거기서 360씩 나와서 내가 총 3,800부터 4,700까지 이렇게 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탈지 궁금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연금 수령액을 알 수 있게 돼서 좋긴 좋은데 이제 이게 좀 궁금하죠. 이게 뭐냐면 그동안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서 좋긴 하다. 근데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1년에 얼마 정도로 평균 연금 생활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낭비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균등한 연금 수령할 방법이 없을까? 그죠? 예. 이제 요거를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균등하게 받으면 좋겠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도대체 이게 균등하게 얼마나 매년 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균등한 연금을 받으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보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게 원래 1억의 이 연금 개시 직전에 현금 자산을 매년 360만 원씩 꺼냈어서 이렇게 3,800부터 4,700, 5,000 이런 연금을 받았는데 요 균등한 연금이 4,400만 원씩이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요 현금 재원을 1억을 360씩 균등하게 타던 것을 요것을 들쑥날쑥하게 타서, 그죠? 통장에서 원래 1억 통장에서 360씩 꺼내던 거를 첫 해는 950 꺼내서, 그럼 여기 합치면 4,400이 됩니다. 그 다음은 요때는 70을 꺼내서고 4,400이 되고, 그래서 여기 900 꺼내서고 9,000 남고 900 6,000 남고 5,800 남고 5,800 남고 5,900 여기서 280, 5,700 남는 데서 요 빨간 건 뭐냐면 넘칩니다. 요거를 합치면 여기 4,400을 190이 넘친다. 그래서 다시 6,000, 또 200 넘치고 6,300 넘치니까 이번에는 빨간 것은 다시 1억의 통장에 넣어 놓습니다. 계속 1,300까지 넣어서 1억 500까지 됐다가 다시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요거를 4,400씩 만들려면 이번에는 요 1억에서 빼 나가야 됩니다. 1,400 빼고 9,200, 1,400 빼고 7,900, 1,300 빼고 2,600, 1,300 빼고 1,400, 나머지 0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현금성 연금 재원을 활용해서 얘들을 원래처럼 덜 균등하게 연금 받을 게 아니라 얘를 들쑥날쑥하게 수령을 해서 중도인출과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거죠. 입출을 활용해서 균등하게 연금 수령액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 연금 재원으로 1년에 4,400만 원의 연금 생활에 가능함을 찾아주는 정교한 기술. 이것만 해도 1년에 얼마씩 쓰면 좋을지 몰라서 1년에 최소 몇백만 원 이상의 낭비 절감 효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4,400이라는 것은 이 장면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일 몰랐다면, 예를 들어서 몰랐다면, 그죠? 이게 도대체 뭐 얼마가 생활이 될지 막연합니다. 약 4천 정도? 아마 처음에 4,400의 생활을 시작할 거라 상상도 못 하겠죠. 여기 보시면 아마 4천 정도 아마 연금 생활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경에 보니까 4,400의 연금 생활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년에 최소 몇백만 원 이상 아마 3,400, 4,500, 3,400, 한 10% 정도는 낭비의 생활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기왕이면 이번엔 여기까지 왔는데 효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임시 저장 후 진행 가능합니다. 임시 저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금리가 나타나죠. 이게 그래서 각 금리가 여기 TDF는 1.2%. 여기 일시납이 금리가 안 적혀 있나요? 여기 일시납이 2%입니다. 여기 2.0%. 그죠? 2.0%. 일시납 재원이 2.0%입니다. 자, 요게 일시납 재원이 2.0%고, 요게 그러면, TDF는 1.2%, 그 다음에 변액 2%, 유니버설 종신 4%. 그래서 요게 금리가 낮은 것은 1.2%짜리를 요게 먼저 좀 초기에 다 집중 투입하고, 2%짜리는 여기 일시납이 1.5%짜리였습니다. 1.5%짜리. 예. 그리고 저장하기. 참고로 여기 저장할 때 새로 이렇게 그냥 확인해 버리면 새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시 새로 저장되며 취소하시면 기존 데이터를 덮어 쓰실 수 있는 선택창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일부 데이터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요걸 취소하면 기존 데이터를 덮어 쓰시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1.5%입니다. 아까 거의 착각했는데, 그래서 일시납은 1.5%, 그래서 TDF가 1.2%, 일시납이 1.5%, 그리고 변액은 2%, 그리고 유니버설 종신 4%,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TDF 1.2% 아무래도 저금리 상품 앞에, 고금리 상품 뒤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그 배치만 갖고도 현재 4,300에서 일정 연금 수령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짜리를 65세부터 74세까지 10년 확정. 그 다음 일시납 지원을 75세부터 84세까지 다시 10년 확정. 그 다음에 여기 2%짜리 왔죠. 근데 이 2%는 배우자 나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65세부터 74세까지 이건 남편입니다. 요까지 여기 이제 요까지로 압축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75세부터니까 75, 84세까지 또 10년간 압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73세가 아니고 요게 84세 끝날 때 요게 끝날 때 배우자로 보면 81세입니다. 배우자로. 그래서 요게 82세부터 배우자는 82세부터 요거는 5년 확정을 하겠습니다. 86, 23, 4, 5, 6 86세죠. 그리고 다시 오는데 요건 유니버설 종신 4%는 본인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86세는 요죠. 그 다음은 요게 배우자 86세는 본인 89세입니다. 그래서 요게 배우자 86세 끝나면 본인 90세부터 요게 90세죠. 네, 90세부터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에 98세입니다. 98세까지. 예, 98세.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도록 순차적으로, 재원들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재계산하겠습니다. 재계산하면, 4,500이 되죠. 4,500.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참고로 요 경우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모자라는 겁니다. 빨간 게 1억 처음까지 모자라죠. 근데 요게 상품이 중도 인출이 얼마까지 되느냐. 만약에 이 상품이 끝까지 중도 인출이 된다면 요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요게 중도 인출이 6천만 원까지만 된다. 요게 50만 원씩이죠. 요게 월 50만 원이니까 총 6천만 원까지만 중도 인출이 된다. 이러면은 요게 1억을 넘치면 요게 중도 인출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정을 해야 됩니다. 약간 당겨서 올려줘야 되겠죠. 88세. 요거를 좀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요거를 75세에서 79세로 하고, 요거를 77세부터 6천, 요게 아슬아슬하게 조금 넘치네요. 그래서 요거를 87세부터 6천 안에 들었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지금 120 정도. 근데 엄밀히 보면 사실은 여기 그 종신보험 여기 현금 1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죠? 예, 현금 1억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이 중도 인출 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 경우는 사망보험금 1억이 있어서, 그래서 요 경우는 좀 더 과감하게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게처럼 다시 75세에서 84세 가고, 요거가 82세부터 이렇게 가면은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90세부터 요게 1억 1000까지 모자라죠. 1억 1000.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종신보험 사망금 1억 있죠. 그리고 여기서 5천, 1억 5천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를 좀 더 87세로 91세까지 1억 5천. 이건 조금 넘치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82세에서 87세 86세 하고, 요거를 대신에 한 92세 정도 1억 5,900이네요. 예. 91세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4,400일 것을 최초 요게 4,580만 원 정도 연금 수령을 더하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금년 앞에 고금년 뒤에 가도록 순차적 배치해서 종전 4,400에 비해서 또 170, 104%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쓰임새가 많은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요게 연금 사망에 갖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하게 할 필요는 없죠. 사실은. 그래서 또 배우자 혼자 사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처음은 좀 많이 나중은 적게 1.15배 정도 해볼까요? 1.15배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재계산하면 여기 1.15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처음은 1.15배로 출발하고 뒤에는 1.15배 적게 0.85배 이렇게 해서 같은 지원으로 아무래도 서비스가 많은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대개 마지막을 약 70% 정도 잡으면 무난할 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이건 부부끼리 의논해서 아예 안 돼, 나도 난 와이프로서 나도 끝까지 당신만큼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어 하면 할 수 없을 거고, 혹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70% 정도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계산은 예를 들어서 여기 3860 나누기 5229 이게 70%가 3860 나누기 5229 이게 3860 나누기 5229 하면 이게 73.8%는 73%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1.16배 하면 이게 3812 5264
3812, 3812, 564, 3812 나누기 5264, 72%. 뭐, 한 김에 조금 더 해볼게요. 1.18. 예, 3715, 5347, 3715, 3715 나누기 5347, 69.4%, 69.5%. 아슬아슬하게 여기 1.17 해줍시다. 네, 이렇게 해서 재계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70% 약간 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원래 뭘 어떻게 살지 모르는 데서 4,400을 연금생활하던 게서 순차적으로 해서 4,590 그리고 5,300까지 이렇게 늘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이제 해설이 나오죠. 쓰임새가 많은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5,300부터 3,700까지. 종전 4,400에 비해서, 4,400에 비해서 플러스 880, 20.1% 윤택한 연금생활 진입, 플러스 효율적 연금 지원 소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냐면 체감 중단. 이게 이제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가다가 나중에 나 그냥 균등하게 매년 돈을 받고 싶어, 아마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0부터는 균등한 연금 생활을 수령을 하고 싶다. 고 한다면 체감 중단 나이죠. 이게 체감형이었는데 체감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체감 중단 시 재계산하면 딱 잘라졌죠. 4,600까지 줄어들다가 4,100으로 균등한 연금 생활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다음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체감 중단 희망 나이인 80세까지 체감하다가 80세부터 균등한 연금 수령 가능. 가장 사망 후 배우자 혼자 생활 시작할 경우 등 여러 경우에 활용. 아무래도 배우자 혼자께서는 이렇게 조금 생각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편하게 그냥 받고 싶겠죠. 그런 것 같이 부부 의논해서 이렇게 체감 중단 나이를 지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갑니다. 이제는 이게 종합입니다. 그죠? 예, 종합편. 그래서 최초 개별연금합 김동인님께서 보유하신 여러 연금 지원으로 가능한 연금 수령액은 65세 3,800부터 마지막 3,40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최초 균등연금. 그런데 이 경우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증은 풀렸을 것이나 매년의 날쑥한 연금 수령은 연금 생활에 불안정하고 상당한 낭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김동희님의 보유연금 지원으로 균등한 연금 수령액을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때의 균등연금 수령액은 4,400만 원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순차적 균등연금. 또한 김동현님의 보유 상품 중 저금리 상품은 앞에, 이거 이제 순차적으로 했죠. 네. 저금리 상품 앞에, 고금리 상품 뒤에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연금을 기존 4,400에서 4,500까지, 4,500으로 다시 늘어났죠. 네. 그래서 170만원, 3.9% 더 효율을 올려서 균등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체감형. 이제는 쓰임새가 많은 처음은 많이, 5,300부터, 나중은 적게 4,500까지, 5,300부터 3,700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김동인님은 최초 균등연금 4,400에서 5,300까지 20.1% 윤택한 연금생활 진입 플러스 효율적인 연금 재원 소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초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조차 궁금했을 경우로부터 생각한다면 아예 이거는 그죠? 그 연금 효과는 20-30% 이상도 충분히 효율업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면 5,300이 나오니까 고객분들께서 사실은 이제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런저런 것을 고객이 갖고 있을 때 내가 도대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조차 궁금한데, 보통 보험 설계사 분들이 와서 더 가입하라, 또 하나 가입하라 하니까 짜증납니다. 그래서 사인은 해놨지만 그게 실제로 나한테 필요할 상품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사인해놓고 그냥 해약해버리고 그러는데, 이 특징은 이렇게 얼마나 최대한 또 받을 수 있는가를 찾아주니까 여기서 이제 고객이 또 조금 욕심이 생기겠죠. 뭐냐면 5,300 나오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0씩 1년에 6,000 정도 타려면 어느 정도 추가로 가입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시, 100, 1,000, 만, 10만, 1,000만.
만약 6천만 원을 가입을 희망한다면, 받기를 희망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재계산하면 요게 이제 부족 부분이 쭉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2억 3,500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자가 금리가 0%일 때를 계산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일단 6천만 원을 수령하고 싶다면 여기서 다시 이제 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6천만 원은 2억 3,500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현재 50세죠. 현재 50세니까 지금 현재 내가 적절한 상품으로 10년 정도, 그리고 불임 만기 환급률이 그거 보니까 95%짜리가 95%는 되지만 2.2%짜리, 2.0%짜리가 있던데 그걸로 가입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불입해야 됩니까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아까 지금 2억 3,500 있죠. 여기 금리 하나도 계산 0%일 때입니다. 여기 2%로 계산하게 되면 이게 1억 7천. 요 시점에 1억 7천이 필요하고 연금 개시 때 퇴직금 중에서 지금 일시납은 1억 2천이 필요하고 월납으로는 137만 원, 기본납 68만 원, 69만 원, 추가납 69만 원 이렇게 불입하게 되면 요게 나중에 1억 7,300이 준비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지금 준비 안 하고 나중에 내가 뭐 퇴직금 나중에 어디 뭐 목돈 넣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요 정도 월납 137 준비를 해서 복리로 준비해 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가는데 자,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준비 안 하고 요 시점에 그냥 6천만 원을 타고 싶다 한다면 퇴직금 중에 아까 저게 계산이 됐었죠. 근데 요 시점은 약간 계산이 다를 수 있는 게 요 시점의 금리와 아까 지금 준비해 가는 금리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 내가 6천만 원을 타고 싶다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다시 계산기로 들어가죠. 계산에 들어가서 6천만 원 대비 5,355만 8천 원이니까 이게 6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나누기 53058, 935 53058, 935 곱하기 여기 있죠. 12억 7,100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찾아줍니다. 이게 그래서 곱하기 해가지고 1271 98 1271 998 878 878 하면 요게 그 시점에 요 14억 3,800이 준비되면 딱 6천 생활이 가능하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금액을 여기 입력하겠습니다. 143 839 1438 399 256 1438 1438 399 399 256 1438 399 256 이렇게 하면 요게 조금 이따 클릭하면 요게 6천이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자금은 얼마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다시 빼기해서 요거를 1271 1271 998 1271 998 878 878 하면 요거는 지금 이제 1억 6천 1억 6,640만 378원을 1억 6,600을 요 시점에 준비하시라. 그러면 합계 14억 3천이 되어서 요거를 재계산하면 딱 6천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전에 아까 계산했던 거 있죠? 그 금액을 1억 6천 얼마를 준비하시라. 자, 그 다음에 요 시점에 약간 조금 보정할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70세 때 이제 그 필요한 자금들이 마이너스 1, 10, 100, 1000, 만, 10만, 3천만 칠순잔치 그리고 배우자도 마이너스 1, 10, 100, 1000, 만, 10만, 3천만 그리고 75세 때 결혼 40주년이라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해외여행을 가야 돼. 마이너스 1, 10, 100, 만, 10만, 3천만 그리고 80세 때 남편 8순 마이너스 1, 10, 100, 1000, 만, 10만, 3천만 그리고 요거는 아내 마이너스 1, 10, 100, 1000, 만, 10만, 3천만 그리고 90세 때 장래병 1, 10, 100, 1000, 만, 10만, 3천만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다.
예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요게 실제로 6천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3,800이라도 원래 70%가 못 되죠. 이제 또 이렇게 쭉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요거를 다시 그 시점에 1.4 정도 재계산하면, 요게 요 정도 되면은 70% 아마 될 겁니다. 맞추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요 시점에 요걸 계산해서 6천을 맞추고 싶다면 요걸 다시 좀 더 올려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아까 하던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그 고객께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요 시점에 11억 2천이 됐는데 갑자기 아까 변액이 확 뛰어가지고 12억이 됐더라 하면 여기다가 그 차익만큼 플러스를 넣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변액인데 변액이 갑자기 확 떨어졌다 하면은 또 그 차익만큼, 예를 들어서 9억 9천이 됐는데 9억밖에 안 됐더라 하면 마이너스 9천을 넣어가면서 계속 맞춰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데 새로 저장합니다. 새로 저장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아까처럼 데이터를 덮어 쓰고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프린터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나왔죠. 여기 본인이 가입한 걸 쭉 이렇게 합니다. 하고 요거는 내역을 간단하게 본인 57세, 47세, 연금 개시 65, 90세, 95세까지 연금 주식 돈 1억, 국민연금 1200 나오고, 또 확정연금 10년 300씩 나오는 거, 보전금 1억 넣는 거, 월세 900씩, 그리고 일시납 1억짜리, TDF, 그 다음에 종신보험 1억 나오고, 유니버셜, 변액, 이렇게 해서 가입 내역이 나오고, 요거는 각 적용 특허 프로그램들입니다. 유니버셜 종신보험 특허, 순차적 특허, 일반 종신보험 균등연금 수령 특허, 체감형 특허. 그래서 요거는 뭐냐, 일반 종신보험 균등 수령 특허는 아까 저게 사망보험금을 그냥 90세 때 타서 1억을 타서 은행에 넣고 했지만, 요거는 뭐냐면 종신보험을 사망하기 전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1억이 아니고 해지환급금이 7천 정도 더라 어느 시점에, 그러면 그거를 그 시점부터 정확하게 완전 균등하게 연금 생활을 할 수 있게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내가 사망하기 전에 그 해지환급금으로 균등하게 연금 생활하고자 할 때, 그럼 체감형은 아까 제가 체감형 했었죠. 그리고 내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이 이렇게 3,800부터 덜쑥날쑥하게, 그 다음에 요거를 3,800으로 덜쑥날쑥하던 것을 균등하게, 이것은 내가 1억의 현금 지원으로 원래 균등한 300 받던 것을 이것을 덜쑥날쑥하게 꺼냈다가 도로 넣어놨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0을 맞춰가지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연금 생활할 때 현금이 하나도 없어, 뭐 1,000만 원밖에 없다 이러면 그렇게 못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대신에 요 내부에 있는 유니버셜 종신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상품으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상품이 없다면 국민연금도 안 되고 퇴직연금도 안 되고 부동산 인베스터도 안 되고, 즉 자유로운 상품이 없다면 그런 유니버셜 종신보험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상품을 하나 가입을 해 주셔야 그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기회에 그런 상품이 없다면 그런 하나 가입을 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균등연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 배치를 했죠. 이렇게 해서 아까 4,400 받던 게 4,590까지 다시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였나요? 처음은 나중은 적게 체감형으로 했죠. 5,100부터 3,800. 그래서 총 약 20% 가까이 연금 수령을 더하게 됐고, 요게 아예 요게 종합이죠. 중간에 체감을 중단하고 싶을 때 요거는 두 부께서 얼마든지 중간에 의논을 해서도 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최초와 최종 비교, 요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희망연금 있었죠. 6천만 원.
6천만 원을 타기 위해서 무엇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여기에 그 결과가 나와 있죠. 50세 10년 납으로 95%짜리 환급률 상품 금리 2%. 그래서 연금 개시 때는 1억 7천 퇴직금 중에서 1억 7,300이 필요하고 지금 일시납은 1억 2,800. 그리고 월납으로는 137만 원.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기본납 추가납의 경우는 1대1로 나누면 되죠. 69만 원 기본납 추가납 69만 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 6천만 원 연금 수령이 시작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에 최종 생활.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순 때 뭐 1,000만 원, 8순 때 1,0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결혼 몇 주년 해외여행을 가족들이 전체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을 애초 계획을 짜서 그러면 이것은 그때그때 남은 자녀 조연에 대해서 남은 연금 수령액을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일 마지막 표지죠. 뒷표지죠. 같은 돈으로 연금 50% 더 받는 특허 연금술. 은행에도 없고 보험회사에도 없는 똑같은 보험료로 연금 50% 더 받는 법으로 공인받은 특허 기술입니다.